투표지 분리기 있고 전자개표기를 대대적으로 지금 선관위가 교체하고 있어요. 내년 2월까지 1378대를 다 교체를 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113억 들여가지고 118억 들여가지고 이걸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투표지 분리기가 이제 2002년 지방선거 때 450대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제가 이제 그걸 좀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때 더 320 몇 대 만들어지고 예예 2004년도에 더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1378대 스카시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 스카시 방식의 그 전자개표기입니다. 투표지 분리기입니다. 그게 1378대예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지금 교체를 한다고? 전부 다 교체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USB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게 USB 방식의 484대 정도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대로 씁니다. 그 나머지 거는 다 바꿔요. 근데 그 바꾸는 내용을 보면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투표지 분리기 이번에 조달청 입찰 자료입니다. 이걸 바꾸면서 이 제안서를 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추진 배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거는 국민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 건데 왜 이 투표지 분리기를 바꾸는지를 보셔요. 좀 이거 줌업을 좀 시켜주셔요. 성능 저하, 그 다음에 부품 마모, 장애 빈도 높음, 그 다음에 높은 미분류율, 그죠? 그 다음에 투표지 오적재 개연성 원천 예방. 이건 뭐예요 지금? 미분류, 자기들 내부에서는 미분류율이 굉장히 높다, 오작동이 심하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오적재, 이걸 홈표, 그러니까 박근혜 표 속에가 문재인 표가 막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난 18대 대선에서 뭐 서울 서초구하고 순천에서 나타났죠.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오적재.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내부에서는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발표했더니 정확하게 됐다, 미분율 낮다, 별 이상 없다, 정확하다, 투표지 분리기,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자개표기 검증도 안 했다라는 얘기도 예.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원래는 여야 합의하에 대선이나 이런 큰 데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쓴 것도 잘못이지만 검증조차 안 한 기계를 지금 쓰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리기가 제가 이제 이 담당 부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선거이과예요. 중앙선관위 선거이과 그 홍진영 주임한테 제가 이걸 확인을 한 거고 또 이제 정보공개로 또 받은 겁니다. 받은 사실에 따르면은 제가 그걸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이 투표지 분리기, 전자개표기를 국가공인검증을 한 번이라도 거친 적이 있느냐? 거쳤다면 어떤 기관에 어떻게 거쳤느냐? 그걸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홍진영 주임에 따르면은 한 번도 거친 적이 없답니다. 확인을 했어요.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공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보십시오. 자, 미분류율 3.37, 3.37이네요. 예, 미분류율이 3.37이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 이번 18대 대선 3.37이고, 그 다음에 평균 미분류율은 3.5%. 평균보다 더 낮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투표지 분리기는 제조사 납품 당시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전기통신법 및 전자법에 의해 전자파 등록 인증을, 그러니까 납품업체가 이건 받은 거예요. 전자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인검증이라고 자기네들이 거쳤다라고 하는 게 이것밖에, 그러니까 선관위가 거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납품업체가 전자파 이거 인증받은 것밖에 지금까지. 전자파 이건
뭐 별것도 안 해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 보안, 안전성, 편의성. 그러니까 모두가 나지 그렇죠, 그렇죠. 이 전자 개표기가 성능이 제대로 정말 뭐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기기인지 성능, 그 다음에 보안이 잘 되는 건지, 해킹이랄지 뭐 이런 위험이 없는 건지, 과연 바이러스랄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편의성, 과연 편리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기를 쓸 수 있는 건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GS 검증이니 뭐니 KS 검증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검증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한 번도 지난 10년 동안 썼거든요, 이 기기를. 근데 도입한 이래로 한 번도 이 국가공인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적이 없다. 묵법. 좀 법리학에서 조금 골치가 아플 수 있는데 이거 간단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자정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산 조직의 경우에 보안 안전성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보안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디 써야 되냐? 국가정보원이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국정원이네요. 그렇죠. 국정원이 하는데 국정원 사이버 안전센터가 그걸 맡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랄지 국회랄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랄지 이런 헌법상 독립기관이잖아요. 이런 헌법상 독립기관은 이 법에 따르면은 그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주시오라고 요청을 그 기관장이 해야지 국정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국정원이 이게 인정을 안 해주면 못 쓴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국정원이 그러니까 그 보안 조치를 자기네들이 중앙선관위 그 예를 들면 전자개표 투표지 분리기의 보안 안전 조치를 하려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국정원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필요하니까 해주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서로 협조를 해야 예, 협조를 해서 하게 됐는데 서로 이게 공인을 안 해주면 예. 전자개표기를 쓸 수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아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개입을 하려면 그렇게 이제 선관위 위원장에 중앙선관위 위원장 요청을 국정원에다 하면은 되고요. 그렇게 국정원에다가 맡기지 않으려면 보안 안전성 이거 인증을 안 맡기려면 그러면 국정원에서 하는 것에 준하는 정도의 보안 조치를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국정원한테 맡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선관위 자체적으로 그에 준하는 조치도 안 한 거죠. 여기 일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유통할 때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위원장이 안전성을 확보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 밑에도 보십시오. 밑에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에 준하는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죠. 결론은 국정원도 개표 부정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이게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리기를 10년 동안 썼는데 국정원이 이걸 보안 안전성 조치를 안 한 기기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아는 바일 겁니다. 네. 국정원이 어떤데요? 지금 댓글 여론조사까지 한대요. 그렇다면 예, 이 전자개표기에 당연히 관심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정원이 야 너네 선관위 왜 그거 보안 조치 안 해? 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네. 그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이걸 해야 되는 건데 둘 다 안 했어요. 둘 다 안 한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이게 직무유기를 한 거죠. 선관위 위원장이 안 했거나 서로 공저했거나. 예, 공저를 했거나 이걸 통해서 전자개표기를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국정원에다 제가 알아봤어요. 왜 그걸 안 했냐 그랬더니
정부법 56조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어요. 56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거요. 국정원은 이제 그 기관장이 요구할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관위 같은 경우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선관위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 왜 가만히 있었냐? 에? 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십시오. 그 국정원장이 안전 조치를 해야 되고 국정원장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리가 없는데 이걸 10년 동안에 썼으면서 쓰는 동안에 선관위가 안 한 사실을 내 있어서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책임지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그렇죠. 선관위 위원장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이 법을 어긴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투표지 불리기는 전산 조직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어형 PC가 딸려 있거든요. 투표지 불리기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위원장이 공표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이제 그 중앙 서버에다가 보고용 PC로 보고를 합니다.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고용 PC. 지금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리기에도 제어용 PC,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산 조직이고요. 컴퓨터가 딸려 있으니까. 뭐 선관위에서는 그 단순 기계 장치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PC가 딸려 있는데 어떻게 단순 기계 장치예요, 그게.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할 때도 PC가 있는데 그 PC가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보고용 PC라고 하는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중앙선관위에다 질의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중앙선관위에 제가 중앙선관위가 개표에 사용하는 보고용 PC의 법적 근거와 18대 대선에 사용된 보고용 PC의 제품 규격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 여기 좀 확대를 해보세요. 보고용 컴퓨터는 개표 상황 보고라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장비이며 제품 규격은 구시군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을 활용하므로 구시군위원회마다 상이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고용 PC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한다. 그렇죠. 행정용 PC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법적인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노트북을 써도 되고요. 또는 데스크탑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엄청나 그러면 임대해서 임대한 컴퓨터를 써도 되고요. 예? 자기네들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써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추적을 수 있다는 얘기. 보고용 PC 최종 데이터를 보고하는 PC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PC가 법적인 근거가 일단 없다. 이거는 중대한 문제죠. 어떻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에 사용하는 중요한 장비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하냐는 거죠. 근데 그 PC 자체도 규격이 단일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개표부정 많이 시비가 일어났을 때 뭐 노트북을 사용한다 어쩐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노트북을 써도 되는 거고 데스크탑을 쓰고 있는데도 있었던 거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그 PC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해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컴퓨터는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그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법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취약한 부분을 중앙선관위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편의상 사용. 근데 이거 보고용 PC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전부터 썼다고 그러는데 2002년 때부터 썼던 것은 확실해요. 그거는 제가 문서로 확인했던 거고 아무튼 그 이전부터 써왔어요. 오래된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장비를 쓰고 있는데 개표 때 어떻게 이런 장비를 쓰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죠. 불법적인 기기를 썼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만으로도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개표가 무효가 돼야 됩니다. 선관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8조 위반에 수개표 안 한 거, 뭐 그다음에 불량기기, 미분류율이 너무 높은 이렇게 불량 장비를 쓴 거, 뭐 유령표, 실정표 많이 나온 거, 또 이렇게 그 법적인 근거도 없는 보고용 PC를 쓴 거 하나하나가 다 불법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는 절차법을 중심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표 결과가 뭐 108만 표가 나왔든 200만 표가 나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차가 하나가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가 선거 무효입니다.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질의를 했어요. 자꾸 그 1차 저장이라고 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개표 관리 매뉴얼, 개표 관리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개표 관리 매뉴얼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전국 선관위 개표 부정을 조사하면서 통화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1차 저장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1차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뭐냐 했더니 18대 대선 시 지역선관위 심사집계부 단계 집계 결과를 보고용 PC에 1차 저장하는 지시에 따라 보고하였습니다. 이걸 답변을 얻었어요. 그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집계부의 심사집계가 끝나면 그 집계된 결과 데이터를 보고용 PC로 가져가요. 그래서 미리 1차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 했어요, 선관위에서. 그 단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1차 저장, 그러니까 1차 저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검열위원 거치고 위원장 공표하고 나면 이제 그 위원장이 공표한 데이터와 1차 저장했던 데이터를 대조해서 이상이 없으면 최종 보고한다.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걸러서 이제 보고함으로써 오류를 줄이기 위한 거다. 뭐 이런 건데 문제는요. 이 1차 저장이라는 단계를 저만 모르고 일반인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개표 관리 매뉴얼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각 지역 선관위 관리계장이나 선관위 사무국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춘천시 관리계장, 춘천시 선관위 관리계장, 그 다음에 정읍시 선관위 사무국장, 대표적으로. 그럼 뭐 광양시 선관위 관리계장.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몰랐거든요, 그분들 이거.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요. 1차 저장, 1차 임시 저장, 뭐 그런 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럼 중앙선관위는 분명히 여기 답변에 각 지역선관위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지침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걸.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 모르고 관리계장이 모르는 거는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1차 임시 저장인 단계가 그 지역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절차를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그 절차, 개표의 절차를 어기는데도 그거를 중앙선관위가 그대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엉망이에요. 너무 엉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1차 임시 저장이 아니라 2002년도에는 투표지 분류기 단계에서 분류가 된 것이 곧바로 중앙 서버로 전송이 됐죠. 2002년 그 대선 때는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오류율도 높고 미분류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한나라당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1차 임시 저장이 아니라 심사집계부를 거쳐서 1차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또 2차 보고를 하는 형태로 2002년 당시에는 바꿨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2002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바꿨어요. 제가 알기로. 그랬는데 이제 이번 18대 대선에는 1차 보고가 아니라 1차 저장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요. 자, 이거 브리핑을 보세요. 이 브리핑이 기자들한테 대선 전에 이 중앙선관위가 이 대선 전에 이제 각 언론사 기자들한테 우리 이렇게 개표를 하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말라. 개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그 자료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투표지 분류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독자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해야 예, 전자개표기는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 그 자체가 어떤 인터넷망과도 연결 안 돼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과연 그랬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선관위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굉장히 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2009년도에 투표지 분류기를 신규로 추가 제작을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게 이제 그 추가 제작 서류인데, 이 제안 요청서죠. 이 투표지 분류기 2009년도, USB 방식 484대 추가 제작한 건데, 여기 보십시오. 이 제안 요청서에 보면은, 자, 여기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요? 분류 결과의 실시간 전송. 분류 결과를 인터넷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운영 프로그램 납품 시에는 전송이 있는 프로그램과 없는 프로그램을 각각 납품하여야 함. 분명히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안 요청서를 이 많은 사람이 무려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사인을 하고 결제를 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서기관급들도 있고 그래요. 네, 서기관, 예. 선거기획관, 선거실장, 선거과장, 행정사무과장. 이 결제가 된 겁니다. 이 문서가. 9월 16일입니다. 그래서 USB 방식 484대가 지금 추가로 제작이 됐고 이번 대선 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의심, 이렇게 기능 자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있잖아요. 자기네들 제작한 문서 자체가 그렇게 그런 기능을 넣어달라고 그렇게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선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남양주시, 그 다음에 경북 경산시, 그 다음에 순천시, 뭐 이런 지역에서는 위원장이 최종 공표를 하기도 전에 중앙선관위가 1분 단위 데이터가 먼저 보고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막 빠르면 막 2시간 막 이렇게 앞서 이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위원장이 최종 공표를 해야 표가 확정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데 위원장이 공표도 하기도 전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먼저 언론사에 전달이 되고 1분 단위 데이터로 나올 수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USB 방식의 투표지 분리기가 제작될 때부터 실시간 전송 기능이 있게 만들어졌고 이 기능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을 때 중앙선관위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거를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투표지 부르기 그 납품업체로부터 언제 받은 거냐면 12월 10일 날, 작년 대선 전 12월 10일 날 자기네들이 받은 확인서예요. 자, 이 한틀 시스템입니다. 여기 확인서에 따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실시간 전송 기능, 아까 말했던 그 실시간 전송 기능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을 귀의위원회 측의 요구에 의하여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고 전송 기능이 구현된 프로그램 납품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보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기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만들었다,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두 시스템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이 확인서가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대선 전인데 중앙선관위의 그 실시간 전송 기능,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리기에 있는 그 실시간 전송 기능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확인서를 받은 거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 제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혹시나 시비가 일어날까봐 자기네들이 여기 이 업체에게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업체에게 확인서를 요청한 그 문서,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그 확인서를 보내주시오.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를 주시오라고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개해달라. 그랬더니 공문이 없답니다. 구두로 전달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이 없다라고. 공문을 서로 그렇게 할 때 공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공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받았을까?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